인사를 좀 아는 사람들 인싸에 아싸입니다. 네. 발발하게 시작하자고요. 요즘 부쩍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좋은 일 있습니다. 최근 개업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축하 인사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 실업급여 관련된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사연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알짜배고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연을 간단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실업급여 악용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계약직으로만 일하면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 받아서 이제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 요거는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실업급여 달달하다. 달달하다. 일단은 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일단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 동안 18개월간 180일 이상,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다른 얘기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18개월 안에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모두 포함이 되는 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러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직장에서 잠깐 일을 하고 퇴사를 했다가 B 직장으로 하더라도 그 모든 가입한 기간을 통산하였을 때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180일이라는 기간도 보통 이제 한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 직장에서 입사를 해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이 180이라는 기준에 충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요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이 180일이라는 단위가 되는 부분은 유급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한 달에 30일, 31일로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급주 휴일을 포함해서 내가 받았던 그 유급일 수를 계산으로 산정을 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면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 5일제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은 무급 휴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재직 기간이 딱 6개월이 됐다고 했을 때 유급일수가 180일이 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뭐 6개월만 딱 일을 하고 나가가지고 실업급여를 수급해야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180일을 못 채워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이제 수급 사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이 본 사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급 사유에 대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계약 기간 만료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년 도달 아니면 해고를 당하였거나 뭐 직장의 괴롭힘이나 그것들이 있었을 때 있는데, 저도 자세한 거는 우리 실업급여 전문 박사님께서. 그럼 박사님이 계세요? 맞아요? 굉장히 바쁘시고 최근에 이제 개업까지 하셨다고 하는 그렇죠. 전문 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실업급여 전문가 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 선생님. 예, 자칭 전문가이고, 제가 지금까지 실업급여만 해가지고 상담을 한 1000건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들을 싸그리 모아서 핵심만 딱 찍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조건 중에 수급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그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회사가 이제 계약직으로 뽑고 나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계약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계약 연장을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 그랬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죠. 나는 계약이 끝났다. 너네가 나한테 계약 연장을 요구하던 말던 나는 끝났고, 계약 만료는 너무 당연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라서 그래요. 그런데 회사가 나한테 계약 연장을 요구했어요. 그 뜻은 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했다는. 그렇죠. 내가 거절한 거는 그거는 비자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더 깔끔하게 보자면은, 사실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애초에 사용자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이 안 이루어진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럼 그거를 연장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증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모호한데, 일부 센터에서는 사업장에 확인하기도 합니다. 직접 전화했어요. 그렇죠. 사업주한테. 이분께서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로 수급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네. 혹시 이 계약
계약 연장에서 마감되는 데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냐 혹은 없으시냐를 확인했었던 사안이 실제 저희 자문사에도 있었습니다. 100% 계약직이라고 해서 100%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됩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내가 계약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만료는 이미 없어. 근데 내가 해고를 당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네. 보통 이 니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회사에 나 권고사직으로 심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회사에 제가 권고사직으로 심어달라고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권고사직이 아니에요. 그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먼저 너 그만두지 않을래? 하고 권유를 하는 거지,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저 권고사직 시켜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자발적 퇴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퇴사 제한이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잘라줘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나 잘라줘라고 해서 해고 당하면은 일단 실업급여 가능하죠. 해고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권고사직, 그러니까 이제 먼저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만, 그렇죠. 저를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라는 거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뭐 이거 불법이니까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최근에 안타까운 분의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이 한 달 급여가 안 나왔어요. 원래 5일에 임금이 지급됐어야 됐는데 6일, 7일, 8일이 돼서도 안 나온 거예요. 아, 난 이제 다닐 수 없다 여기. 어차피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만두신 거예요.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냥 직장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임금 전액을 체불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되거나 혹은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게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임금의 30% 미만 체불 기간이 6개월 지속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이 하루라도 발생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실업급여 김 선생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정년 후 1년 재고용을 했는데 이후에 퇴직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이 부분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발생해요. 내가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신 근로자예요. 정년 도달은 너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회사가 정년 후에 1년 재고용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나보다 1년 먼저 정년 퇴직한 내 친구들은 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1년 더 일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냐. 이제 이런 항의에서 시작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실업급여는 가능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년 후 재고용은 촉탁직이라고 해서 보통 계약직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결국 계약 만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 만료의 형태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거주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퇴사를 하면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거주지가 변경됐든 회사가 변경됐든 변경된 거주지에서 회사로까지 이동하는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3시간의 기준을 도대체 뭘로 측정하냐? 부부냐, 버스냐, 택시냐, 자차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에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찍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때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서브웨이의 한 지점에서 이제 한 근로자께서 워낙에 막 말고 해야 되잖아요. 손목이 아프다고 난 퇴사하겠다. 근데 나 실업급여 받을 테니까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만두시려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의사의 소견서에서 우리가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객관적인 의견이 하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몇 번 조금 아프다라는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이유. 네. 또 하나, 아프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면 되냐?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아프면은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저 아픈데 휴직을 좀 주세요. 휴직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난 너한테 줄 휴직이 없어. 휴직을 거부당했어요. 그러면은 나 휴직 거부당했으니까 이제 퇴사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안 돼요. 휴직이 거부당하시면은 그러면은 혹시 근로 시간을 줄여주시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까지 제안을 하고 거기서까지 거절받으시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은 퇴사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구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직 회피 노력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증빙 자료도 다 열심히 갖고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원래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작성 요청을 하기도 해요. 당연히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입증자료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신 진단서도 있고, 그리고 이직 회피 노력을 했다는 퇴사 확인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그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실업급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다음 일자리로 구직하기 위한 그 공백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에 구직이 항상 전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영구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다른 형태로 사용해서 그렇지, 그건 결국에는 다음 직장을 준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도의 취지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다고 하면 이 사실만으로 내가 이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괴롭힘이랑 성희롱으로 힘드신 분들은 신고하시고 조사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 퇴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나는 나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괴롭힘 당한 거, 성희롱 당한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도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마음으로 일단 퇴사를 하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회사든 혹은 외부 노무사를 통해서 정식 조사를 이루어지고, 그 정식 조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성희롱의 인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내가 신고를 했다 만으로 실업급여 가능하진 않습니다. 내가 괴롭다 이런 것만으로도 인정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 주셨던 요건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몇 번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이제 위에 나오겠는데, 반복 수급 실태를 조사한 통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몇 번이고 반복 수급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실업급여 수급한 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그걸 가지고 명품을 산다든지, 실업급여의 그 본질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본인이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자발적인 신고라든지 주위에서의 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주신 수급 사유에 대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인 건 맞는데, 어찌됐건 그 본질적인 목적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부디 그걸 악용하지 말고 내가 받을 건 그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재취업에 꼭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알찬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첫 출근 날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 단점 오차림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그런 라이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적인 회사는 안 돼.